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권 도전에 대한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2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을 놓고 승격 반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 경남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안전경남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합니다. 통영 도산면에서는 통영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유독 기후 조건도 작황도 좋아 가격도 높게 형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의 임현정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부터 대권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권 도전에 대한 행보를 공식화한 겁니다. 김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출마 때부터 대권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낸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 당시 기회가 된다면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되 대권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 지사의 대권 행보는 7일 공식적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홍 지사는 올해부터 천천히 대권 준비를 하겠다며 우호 세력 결집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고식 전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고 기존의 조진래 정무부지사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최 정무부지사와 조 정무특별보좌관은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제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에 치러질 제19대 대선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홍 지사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벌써부터 대권 준비를 한다는데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2년이라는 시간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도정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 지사가 대권 준비를 위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김세희입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을 놓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중점 공약으로 내세우던 창원광역시 승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임 기간 동안에는 광역시 승격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며 안상수 창원시장은 도에서 반대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현실적으로 광역시는 되지 않고 될 수도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같은 조건에 있는 경기도 4개시를 광역시로 만들어줘야 하며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도의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홍 지사는 안 시장의 광역시 승격 추진이라는 공약도 비난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공약을 내놓느냐며 광역시라는 큰 꿈을 그려 마산 창원 진해의 분리를 막는다는 것을 정치적 그림으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면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안 시장은 홍 지사의 부정적인 입장은 이해하지만 꼭 성공할 수 있다며 홍 지사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창원도 울산처럼 경상남도에서 반대를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창원시장과 창원 시민들의 합치된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 창원광역시는 가능하고 성사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한편 창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광역시 승격 추진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권과 무능한 정부에 기대어 손 벌릴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권과 자주재원권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강력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108만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범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역시 성격 추진은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주민의사 반영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구역 통합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강력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에서 반대해도 강력시 승격은 성공할 수 있다는 안상수 창원시장. 이들의 갈등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 안 시장의 강력시 승격을 향한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가 창원 경제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전략토론회를 9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학계와 지역 상공인, 뜻있는 시민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서익진 미래전략위원회 위원회 사회로 창원 경제 현황 및 점검, 창원 국가산단의 고부가 가치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광산업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원 경제 제2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 통과한 도시군 의회 예산 17조 2,324억 원보다 5.1% 증가한 18조 1,16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도의 예산은 6조 9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6조 6천억 원보다 5.7% 올랐고 18개 시군의 새해 예산은 11조 1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10조 6천억 원보다 4.7% 증가했습니다. 18개 시군 중 예산 규모는 창원시가 2조 4천억여 원으로 가장 컸고 양산시가 7천억여 원으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재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을 막고 학생 결혼 보충 등을 위해 편입학생 모집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남대학교는 9일까지 일반 편입 362명, 학사 편입 64명, 의료 인력 양성 관련 학과 전문 학사 학위 소지자 편입 6명 등 총 432명을 선발하며 창원대학교는 8일까지 일반 181명, 학사 37명 내외로 선발합니다. 교육부의 각종 대학평가의 편입학생 선발 규모가 정시와 수시 못지않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면서 매년 편입학 시즌이면 지역대학 간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창원시 마산해운구 내사업 중리에 들어섭니다. 창원시는 총 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내사업 중리 일대 51,930제곱미터 부지에 561개 주차면과 휴게실, 수면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췄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마산해운구의 추진 사업으로 올해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로 중대형 화물 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미관 개선과 시 전체 물류체계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금쪽 같은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준수 여부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좌우됩니다. 그만큼 경남 지역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표영민 기자입니다.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은 빠른 출동과 초동 조치입니다. 초동 조치를 위해서는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5분 내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4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의령군은 화재 현장 도착 부분에서 13분 7초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확보율을 보이면서 도 차원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도는 경남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종합방재센터로 승격시켜 긴급 전화를 일원화하고 신고 과정을 간소화해 재난의 효율적인 대처와 초기 대응에 나섭니다. 또한 응급처치와 화재 진압이 동시에 가능한 펌뷸런스 출동대를 도내 10개 지역에서
2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소방도로에는 불법 주차를 자제하고 구급 차량 출동 시 양보 운전을 생활화하며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소방 진입로 확보 훈련과 교육 참여만으로도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 늦게 도착한 소방차를 탓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통영 도산면 원산리에는 당도도 높고 맛이 좋은 통영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유독 기후 조건도 좋아서 작황도 좋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높게 형성돼서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재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 도산면 원산리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 수확한 딸기를 조신스레 포장하는 농민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는데요. 출하의 기쁨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재배 하우스에 들어서자 잘 익은 딸기가 오감을 자극합니다. 올해는 기후 조건이 좋아 작황도 좋은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바구니는 먹음직스러운 딸기로 가득합니다. 지역 자체가 여기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풍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풍을 맞고 그래서 이제 딸기가 싱그럽고 그리고 간수를 떠와가지고 이제 식물들한테 영양 공급을 합니다. 이게 뭐 적정 농도를 하면은 딸기한테도 상당히 이로울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간수 자체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인위적인 미네랄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간수에 있는 풍부한 미네랄 갖다가 공급함으로써 작물 성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열매 당도도 좋아지고 열매 비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습니다. 겨울 딸기는 봄 딸기에 비해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봄에 출하되는 딸기보다 재배 비용과 손길이 많이 가지만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농가 소득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통영 딸기는 해풍을 맞고 자라 가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높습니다. 통영시 딸기 재배 면적은 지난해 7.5헥타르에서 올해는 8.5헥타르로 증가했으며 농민의 소득 증가를 위해 재배 농가와 면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겨울 딸기는 농가의 높은 소득을 올리는 효과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겨울 딸기를 맛볼 수 있는 행복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장기 불황과 한파가 이어졌음에도 경남 도민들의 기부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민과 기업이 145억여 원을 기부해 연중 목표액인 139억 3천만 원을 5억 7천여만 원이나 초과해 사상 최대 모금액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개인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총 14명에 33,400여 명의 개인 기부자와 964개의 기업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초과 달성을 이뤄냈습니다. 성금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은 현재 92.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지역 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제 사업을 도내 29곳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취약한 지역 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회 체지방, 빈혈 검사, 영양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후 해당 병원까지 안내해 건강 위해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보건소에서는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통합 건강 교육을 시행하고 방학 기간 내 과일 1인 1회 분량씩 제공하는 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도 도입합니다. 이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 질병의 사전 예방과 치료, 상담을 위해 순회 진료와 건강 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거가대교가 2013년 11월 추진된 자본 재구조화 후 627억 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MRG 방식에서 비용 보전 방식인 SCS 방식으로 전환 후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강화됐고 통행량도 증가해 재정 절감의 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국립대 통합 논의가 계속된 가운데 창원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대상 학교는 경상대가 86%로 가장 높았고 창원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3개 대학을 묶는 통합은 79%, 경남과기대와 통합은 74%, 부산대와 통합은 56%의 찬성률을 각각 보였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모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사등면 4공리 1원 381만 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삼성 창원병원은 수면 중 뇌파와 호흡 운동을 측정해 코골이나 무호흡증 등 다양한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수면다원 검사실을 운영합니다. 수면다원 검사실은 미국 수면학회가 권장하는 1급 검사실을 갖췄으며 복합적인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각종 수면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경남특수교육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원에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생활체험과 진로 설계 패키지 과정 등 다양한 특수교육을 실시해 경남을 특수교육의 메카로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성군은 긴급 방역 대책 추진 시 비상체제 및 일선 방역 조직 기반 구축을 위해 관내 14개 읍면별 담당 공수의사 8명에 대해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군은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과 질병 예찰 등을 강화해 가축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고 가축 방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2014년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제42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2년 연속 졸업생 전원이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물리치료사 시험의 전국 평균 합격률이 88.6%에 불과한 데 반해 경남대학교는 합격률 100%를 보여 물리치료사 양성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학군단은 제165학군단 동계 입영훈련 출정 신고식을 가졌습니다. 이찬규 창원대 총장은 동계 입영훈련에 입소하는 이상원 제165학군단장과 52명의 후보생으로부터 입소식을 신고받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젓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 2차로 나눠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입소해 군인 기본 교육 및 군사 기초 지식 등 기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경남 농협은 농촌 지역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농협 장학관에 새로운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서울 강북구 삼양로에 위치한 농협 장학관은 자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어졌으며 지역별 농업인 수, 학업 성적, 가정 형편 및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학 거리 등을 감안해 최종 선발합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마산소방서 129 구조대 소속 김재원 소방장이 제4회 영예로운 제복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방장은 지난해 마산 아프구 진동면 시내버스 수몰 사고 당시 위험한 급류 속에서 버스 창문을 파괴 후 내부로 들어가 사망자 1명을 인연하고 실종자 3명을 직접 구조하는 등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성군 동계면에 소재한 SPP조선은 고성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한 성금은 지난 1년간 임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 부분을 기부해 십시 일반으로 모아진 돈으로 군은 기탁받은 성금을 관내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통영교육지원청 위센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초등 진로 프로그램은 지난 5일 폴란드 진로 발달 검사를 통해 자신의 진로 유형에 대해 알고 유형에 대한 교육으로 시작해 각 유형별 직업 체험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계속해서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아침에는 북사 냉각 효과가 더해져 기온이 영하 8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춥겠고 낮에는 일사로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동파 피해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대기가 아주 건조한 만큼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